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29일입니다. 10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이 네트워크 9월에 있었던 모든 이슈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월에는 파이 기본 채굴 속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8월 대비 무려 16.56%나 상승을 하였고요. 이것은 8월, 9월 두 달 연속 채굴 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상승의 이유로는 코어팀에서도 직접 공지를 하였지만 노드 설치를 공유하는 파이오니어에 대한 보상이 제거가 되면서 기본 마이닝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기본 채굴률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가 채굴하기 좋은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정한 방법으로 노드 보너스를 얻은 파이코인은요.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전에 모두 회수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회수한 양을 다시 공정하게 다른 계정에게 채굴 분배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굴 속도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10월 동안 기본 채굴 속도가 다시 한번 상승할지 아니면 이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는요, KYC 관련 타이머에 대해서 여러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3일자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보면요, 미성년자 KYC 경우 생년월일 제출 후에도 타이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오류를 해결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UI 개선, 항소 기능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미성년자 KYC 경우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고 이 계정이 미성년자임을 알리는 그런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미성년자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임을 동의를 하고 KYC를 진행을 시도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계정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있었고요. 참고로 어제 국내 모던님이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의 피드백을 받았고요. 미성년자가 실수나 고의로 KYC를 진행을 하였을 때 코어팀의 답변으로는 현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태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지 새 계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어제 모더님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 이 경우에 속한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초 제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KYC와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어닝팀을 이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아직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많은 계정들이 돌아오고 있지는 않다. 이런 통계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개발자들과 코어팀의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예기간의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코어팀은 이 부분을 외부 미디어로 크게 홍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비활성화된 유저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큰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 코어팀에 어떤 계획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피드백을 공유를 해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현재 코어팀의 스탠스를 예측을 해보면요, 오랜 기간 파이 앱을 삭제를 하고 또 파이 생태계에 큰 관심이 없이 떠났던 유저들까지 다시 불러들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스탠스를 코어팀이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과 주장들이 여러 개발자나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공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채굴을 오랫동안 해왔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어닝팀을 모아왔던 여러 개발자들, 인플루언서들의 활성화된 이 채굴자 비율을 살펴보면요, 현재 유예기간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파이 생태계에서 최고 고래 계정이라고 불려왔던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활성 채굴률이 전체 어닝팀의 약 5%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파이 채굴랩 상단에 이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결국 활성 채굴자 비율이 매우 낮고요, KYC와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안에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는 유저들이 적다면 이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이 중에서 매우 소수의 비율만 가져가게 된다는 것,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의 공지를 보면요, 현재 KYC 처리를 진행을 할 수 없는 유저 중에서 타이머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 추가적인 솔루션이 제공이 되었음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서 고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머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탭을 해주시고요, 현재 어느 KYC 단계에서 고착이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 기입을 해주시고 코어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이머가 멈춰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제출 기능이 제공이 되질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이머는 멈춰져 있는 분들은 긴급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즉 지금 당장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고요. 타이머가 흐르는 분들이 시간 안에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링크가 제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에 파이어사이드 분산 조정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파이어사이드의 수많은 게시물들이 부당한 이유로 삭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고요. 그래서 코어팀에서는 전체적으로 삭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번에 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는 당연히 9월경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수많은 게시물을 테스트해보고 주변의 피드백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안타깝게 9월에도 역시나 부당하게 삭제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파이어사이드 관련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총 10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 앱에 삭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삭제 경험이 없는 유저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커뮤니티 유저들은 파이어사이드 앱에 접속을 하고 싶어 하진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어팀에서 지속적으로 숙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9월 13일 공지를 보면요. 첫 번째 파이앱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공지가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란 파이코어 팀이 파이 앱들을 평가를 해보고 잠재력이 있는 5개 앱을 선정을 해서 12주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했던 5개 앱으로는요. 커넥트 소셜, 파일럿, 파이캣 플레이스, 파이투고, 월드 오브 파이 챔피언십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앱들은 파이코어 팀의 지원으로 파이 광고 네트워크를 파일럿 테스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단순히 광고를 시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미래에는 광고주가 여기에 파이코인으로 광고를 게재를 해야 되고요. 또 파이앱 개발자나 이것을 시청하는 유저들도 광고를 보고 파이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12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이앱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게임 메커니즘을 포함한 앱 개선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이 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KYC 유예기간이 2024년 9월 30일에서 2개월 연장이 된 11월 30일로 변경이 되었음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은 총 2가지가 있었습니다. KYC 신청을 완료해야 되는 첫 번째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 2개월 연장이 된 것이고 이번 연장의 가장 큰 이유로는 KYC와 타이머에 버그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100%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타이머의 추가 시간을 좀 더 제공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완료 시점을 얘기하는 두 번째 유예기간 12월 31일은 날짜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참고로 상황에 따라서 이 유예기간에 예외적인 상황을 주어지거나 엑스트라 타임을 제공하는 것은 유예기간 출시 때부터 코어팀에서 이미 공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2개월 연장에 대해서 한 개발자는 직접 코어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유예기간 연장이 오픈 메인넷 출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 멤버는 이전에 공지를 했던 오픈 메인넷 전환 조건이 분명하게 있었고 이번에 유예기간 연장은 이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즉 오픈 메인넷 전환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로 코어팀에서 언급을 해왔던 오픈 메인넷 전환 가능 기간은 여러 조건이 맞을 경우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6월 28일 파이투데이 이벤트에서 밝혔듯이 오픈 메인넷을 앞둔 마지막 파이투데이 이벤트다 이렇게 밝히면서 내년 6월 28일 전으로는 오픈 메인넷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인 멘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코어팀의 멤버였던 크립토긴과 수아릅 등이 코어팀을 떠난 부분이 커뮤니티에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유저들은 코어팀 멤버가 이 시기에 파이 프로젝트를 떠났다라는 부분에서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어팀은 여기에 대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코어팀이 변동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였으며 커뮤니티가 현재까지 몰랐을 뿐 파이 코어팀의 멤버는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다라는 부분을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코어팀과 모도와의 심플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코어팀은 노드와 KYC, 유예기간 타이머 등에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특히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업데이트를 알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코어팀은 현재도 파이페스트 2.0 이벤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이 이벤트의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완료가 되면 파이 커머스 앱을 통해서 파이 스토어에 참여를 장려하는 그런 이벤트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9월 26일 파이코어 팀에서는 오픈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공지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오픈 네트워크 출범을 앞두고
암호화폐 서비스 및 일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공지를 보면은 기업 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의 오픈 메인넷 전환 계획이 실제로 가시권 안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커뮤니티에서 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지에서는 파이의 KYC 통과자가 1,400만 명 이상임을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코어팀이 비공개로 언급한 1,450만 명의 통과자 수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KYC 통과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었고요. 빠르면 이번 다가오는 10월, 늦어도 11월 안으로는 1,500만 명 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파이 오픈 메인넷 전환 목표 조건 중 하나를 클리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한 달 동안 정지되어 있었던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재가동이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약 11,800여 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는데요. 월별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면요. 이번 9월달은 너무나도 낮은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어팀에서는 여러 점검할 부분으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으로 이번 10월에는 어느 정도 마이그레이션 수준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9월에 있었던 파이 중요 이슈들을 한번 모아보았고요. 이번 9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토픽들, 그런 논쟁 이슈들은요, 아무래도 KYC 유예기간 2개월 연장과 그에 따른 오픈 메인넷 전환식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어팀과 메가 모더들의 충분한 설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논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오픈 메인넷 기간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나 내년에 오픈을 하나 이제 몇 달 차이를 두고 오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날을 너무 세우고 논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24년 마지막 쿼터 기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파이 생태계 자체 성장하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